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연휴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FOMC 내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 연준은 올해 처음 열린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를 하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현재 4.25에서 4.5%이고요. 앞서서 연준은 9월부터 2024년 9월이죠. 그때부터 50bp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11월, 12월 25bp씩 추가로 또 인하를 하면서 전체 100bp죠.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후에 이제 동결 모드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작년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달의 동결을 거의 확실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계속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실업률이 이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은 견조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12월 FOMC에서는 2%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다라고만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진전 대목이 삭제됐다는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고요. 직후에 연준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미국 제2년물 수익률이 이제 고점을 찍고 시장에서도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투표권자 1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플레이션 진전 문구를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FOMC가 인플레이션 반등이나 혹은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예전보다 좀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존보다 좀 매파적인 어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그걸 의식한 듯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회의 사이에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좋은 데이터도 있었고 12월 회의 직전에도 또 다른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었다. 2번 연속으로 좋은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하는 쪽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이 인플레이션 진전이라는 걸 삭제를 해서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을 약간 좀 의식한 그런 얘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나오고 나서는 또 달러도 내려가고요. 분위기가 좀 진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즉답은 회피를 했다고 하거든요. 3월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니까 뭐 경제는 강력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은 완화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좀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연준을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행정부 초기에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고 연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해할 것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MC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앞으로 통화정책 경로가 불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진전 문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금리 하향 궤도가 멈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FOMC 성명에서 진전 인플레이션 관련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시급하지 않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결정이 나온 뒤에 트럼프가 맹비난을 했다고 하죠. SNS를 통해서 파월 의장과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나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국제무역 균형을 맞추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막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준은 은행 규제에 대해서 끔찍한 일을 해와서 재무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 대출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겠지만은 FOMC 이후의 시장 반응은 좀 제한적이었죠. 나스닥 흔들기 했고 골드에서도 흔들기 나왔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딥시크 관련한 내용이 훨씬 더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FOMC와 관련해서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나온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어요. 4분기 GDP가 나왔는데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GDP 전년 대비 연율로 2.3% 증가를 했다고 나왔고요. 예비치입니다. 좀 3분기 성장률이 3.1%에서 지금 4분기 2.3%가 나왔기 때문에 GDP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시장 전망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가 쑥쑥했죠. 초반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크게 오르고 또 금리도 반응을 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예상한 대로 이제 금리 빅컷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로는 약세, 달러는 강세가 더욱 심해졌고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추가로 더 열어두었기 때문에 또 엔화도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로존은 금리를 4회 연속 인하를 했고 그래서 예금 금리가 2.75까지 낮아졌습니다. FOMC는 금리를 동결했죠. 4.25이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랑 유로존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아있는 거는 빅테크 실적이 있었어요. 이제 MS랑 메타가 호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주가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메타는 일단 호실적으로 1%대 상승을 했고 MS 마이크로소프트는 6%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고 뒤져보니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클라우드 쪽의 성장률 전망치도 좀 시장 예상보다는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또 매출이랑 순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좀 빅테크도 약간 좀 혼조세였던 거죠.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4분기 매출 124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4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파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월요일에 미국이 빠졌던 거에 비하면 사실 반등을 하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국내 증시의 개파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도 시세가 크게 발생하진 못했고 오늘 또 주간 옵션 만기가 되거든요. 월요일 주간 옵션 위클리 M이 만기되는 날이니까 대응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1월 마무리 또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땡큐.